그럼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말할 시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진짜? 네. 자, 베이컨 선생님 아시죠? 네. 그분의 와이프가 저랑 대학 동창이에요. 피아니스트고 저 서울예고요? 피아노 트리오를 했어요.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네. 근데 그 친구는 대구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학으로 온 케이스였고 너무나 잘 쳤어요. 그때도 잘 치고 지금도 너무 잘 쳐. 아주 제가 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친구인데 베이컨 선생님의 그늘에서 그냥 하우스 와이프가 됐던 거예요. 살림 많이 하셨구나. 네. 그리고 자기의 커리어를 쌓지 않고 그냥 아까워. 베이컨 선생님이 너무 이쁘고 잘하니까 딱 어릴 때 그냥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낚아채셨어요. 어떡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잘나지 않은 남편을 만난 이유로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걸 다 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컸고 그 친구는 그냥 어차피 베이컨 선생님의 와이프인데 열심히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근데 치기는 치시나요? 너무너무 잘 쳐. 아깝다. 맞아. 그래서 베이 선생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뒤에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성민은 같이 연주할 친구도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인디아나에. 그래서 같이 연주를 하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서 했는데 또 너무 좋다고 또 와서 하자. 그래서 세 번째 갔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그 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누군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걸 다 보시고 또 바이올린 교수가 필요하다 해서 그럼 혹시 올 생각이 있느냐. 근데 이미 또 국제 콩쿠르에서 막 입상하셨던 그런 것도 알고 계셨었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누군지 알고 계셨고. 익히 또 알고 계신 게 또 어떻게 아시냐면 제 학생들이 거기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면 너무 잘하니까 너는 누구 제자니? 하고 물어보면 이경선 교수 제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경선이라는 이름이 그분들에게 이미 전달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벌써 네. 그래서 성미와 제 제자들이 이분들에게 이미 이런 사람 오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미 점 찍어 두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거의 얘기를 마무리할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그 하이어 하는 게 다 스탑이 되고 그때가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3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다. 그때는 계속 서울대에 계시다가 그렇죠. 근데 그냥 교수하고 또 저희 사촌들도 미국에서 교수한 사촌들도 있고 그래서 아는데 그냥 교수랑 종신 교수는 또 다르거든요. 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제가 사실 한국에서만 왔더라면 종신 타이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다니던 미국에서 가르치던 학교에서 종신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대에 왔기 때문에 한 번 종신을 받은 분은 웬만하면 종신을 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종신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게 이 미국의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석좌 교수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딜레이라든지 미스 딜레이 그리고 미도리 이런 유명한 분들이 받는 이 타이틀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받아도 되나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정말 모든 바이올리스트들이 워너비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보다는 이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기회가 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준비가 잘 되어 계시니까 네. 또 그걸 이렇게 하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놓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주를 가도 함부로 연주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듣고 있는데 그렇죠. 나쁜 인식을 시켜주는 그쵸, 거는 기억을 그거는 주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저 사람 괜찮다고 기억을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콩쿠르나 큰 연주는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연주라도 함부로 연주하지 말라고 하죠. 학생들 얘기하시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요새 입시철이잖아요. 네. 콩쿨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수많은 심사를 해보셨을 텐데 저는 콩쿨 심사를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4마디 정도 들으면 앞자를 써놓거든요. 첫 줄을 들으면 어느 정도의 레벨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완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뒷자리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A, B, C가 있고 그러면 A 군인지 B 군인지 딱 3마디만 들으면 알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A에서도 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그쵸. 그거는 점점 들어볼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완성도에 따라. 네, 그래서 비슷하네. 이번에 인디아나에서 그 프리스크린을 하잖아요. 그 비디오 심사. 그러면 저희가 200명인가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몇 분이나 듣고 저희가 yes, no 하는지 아세요? 1분 정도 들으시나요? 한 5분? 20초? 20초? 네? 그렇군요. 물론 간파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또 친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겠어요. 20초 안에 예를 들어서 콘체르토를 한 10초 듣고 그 다음에 바하를 한 10초 들으면 나머지는 또 듣지도 않아. 그냥 그쵸. 두 곡에서 이미 결정이 이미 나. 답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리코딩을 준비를 하는 걔네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200명을 다 어떻게 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첫 소리부터 벌써 나오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yes하고 no를 구별하는 거지 얘는 뭐 1등급, 2등급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험 때 직접 와서 연주를 하게 하지 않는 게 얘한테는 더 나은 게 비행기 값도 아끼고 그렇죠. 어차피 no 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미 선별을 해줘야 되니까. 네, 일부러 뭐 저 러시아에서만 날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게 그래도 배려가 있는 그런 기업 관계네요. 그럼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프리스크린이고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오면은 저희가 15분씩 들어요. 어, 그때는 모든 곡을 다 제대로 들어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왔는데 10초, 그러니까. 20초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심사하실 때 좀 기준에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운드가 우선 그다음 음정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리듬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 음악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곡 해석하는 스타일이 맞는가? 스타일이 조금 이상해도 기본기가 좋고 하면은 저희는 입학은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르치면 되니까. 저희도 입시를 애들 준비시킬 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너의 취향을 너무 넣지 말고 깔끔하게 일단 연주해 그렇죠.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긴 너무 개성이 튀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난하게 하고 배울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는 네네 느낌. 그다음에 전자학을 받으려면 음. 뭔가 또 특색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잘하지 않고선 전자학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정말 곡의 그 짜임새가 맞아야 되고 퀄리티 좋아야 되고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됐을 때 오면은 전자학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셨고 인디애나에서 외국 학생들도 많이 음. 가르쳐 보셨잖아요. 좀 눈에 띄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사실 그 질문은 제가 참 답하기 힘든 게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나라로 구분하기에는 완전히 다 달라. 똑같은 필리핀 학생이 2명인데 제가 한 명은 너무 자유롭고 한 명은 너무 뻣뻣해. 그럼 너네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냐면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맞아. 나라도 같고 똑같이 둘 다 남자고 나이도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성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어떻게 대답을 해요? 맞네요. 똑같은 한국인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도 빨리 유학을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에 따라 다르고 미국 아이들도 동양인 못지않게 그 예의 바른 아이가 있고 완전히 그냥 선생님을 그냥 친구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집안도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그렇네요. 저도 아까 필리핀 얘기하시니까 필리핀에 저도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한국에 이제 방학마다 오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활을 손가락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를 배우라고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곤란해가지고 그냥 제 지론으로는 이 관절들이 움직이는데 우리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이게 따라오는 것이지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쓰이긴 쓰이지만 이렇게 네네네.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쓰는 법을 가르쳐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티칭에 대한 이런 갈림길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연주자들은 이 보호수법이 너무 엉망인데도 너무 잘하시고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보호수법을 하고 그러니 이게 이상하면은 다 말 못한다라는 것도 방정식이 안 맞고 맞아요. 완전한 답도 없고.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 더 음악이 부드러워진다. 이게 딱딱하면 음악도 딱딱해진다. 그렇죠. 유연함은 잃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 붓이 쓰다가 안 빨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굽잖아. 뻣뻣해지죠. 그 뻣뻣한 걸로 무슨 그림을 그리냐. 그거를 물에 빨아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그림을 그리듯이 유연함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는 딱딱해도 돼. 그런데 끝에 붓이 딱딱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붓이야. 특히 피치카토가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딱딱해도 돼. 근데 여기가 부드러워야 되거든. 응? 그러면 이 부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기가 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걸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이 소리가 나요. 어느 정도 탄성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여줘야 탁 풀려야 돼. 응? 그럼 이 마디가 붓처럼 붓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네가 그림을 그리냐. 그죠? 네. 다 적용되네요. 활 잡을 때랑 이 피치카토. 그럼 피치카토를 애들이 다들 잘 못해. 왜냐면 바이올린은 활로만 90% 하고 이거는 가끔 한 번씩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상해.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느 분한테 배웠냐면 줄리아드 사중주단 첫 번째 세컨 바이올리니스트 얼 칼리스라는 분이 자기는 평소 때 피치카토로 스케일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피치카토는 세상에 제일 좋대. 그렇구나. 그러면 저한테 전수를 해주셨어. 너무 고마워. 제가 피바디 다닐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피치카토를 참 애들이 대충 하더라고. 잘 못해요. 그리고 어려워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령을 알아야 돼. 이걸 딱 놓고 완전히 몸무게를 실어야 되는데 실어서. 그냥 공중에서 이러면서 하려고 헛발질하고 맞아. 헛발질 많이. 네, 놓고 일단 놓고 놓고.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역시 부드러워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권투 선수가 그 글러브를 끼면은 푹신한 게 있잖아. 그쵸. 그런 거 팍 쳤을 때 KO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탄성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맨손으로 해봐. 사람 그래도. 여기 피부가 찢어지지. 그쵸. 그러니까 속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억세게 하니까 이게 외유 내강이 있어야 되네. 네 다들 반대로 한다고. 그것도 혹시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왜 제 활은 떨릴까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거. 그게 한두 번 떨면요 딱 2, 3초 떨면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하는 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첫 음의 강세가 있거든요. 다다 억양 같은 게 좀 맞아.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제가 이 억양이 투리 억양에 맞다는 거지.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네, 그치, 맞아요. 경상도 사투리. 그래서 내가 경상도 사람. 그래서 귀한 악기 바른 악기가 애를 그 날제주의 아버지예요. 그거는 1723년 유럽에서 악기가 하나 왔는데 너가 한번 소리 좀 내봐달라고. 어느 순간 저 이거 하루만 빌려도 돼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연습을 좀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못 엄마. 보내. 못 보내요. 그랬더니 할까요?